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렉소 해외 진출 A to G의 두 번째 편이고요. 일본 및 기타 국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가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교세라하고 MOU를 체결을 합니다. MOU라기보다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일본 진출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큐렉소 측에서 예측하는 거는 2025년 상반기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 일정상 하반기 정도면 뭐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뭐 1, 2, 3등을 스트라이커, 뭐 진머 바이오메트, 그다음에 이제 스미스 앤 네피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3대 글로벌 그 메이저가 일본 시장을 좀 뭐 독차지하고 있다고, 뭐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자국 기업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올해 기준으로 한 150대 정도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억으로 따져도 750억 정도 되는 시장인 거고, 뭐 4억 정도로 따지면 뭐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럼 600억에서 뭐 한 750억, 좀 뭐 로봇 가격이 좀 비싸다고 봤을 때도 1000억이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좀 뭐 고무적인 거는 연간 한 35%씩 뭐 시장이 성장하는 거라고 하니까, 현재 시장은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파이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세라가 떤 기업이냐면 이제 이 세라믹에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이제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에 이제 대기 밖으로 나갈 때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잖아요. 그걸 견디게 해주는 소재가 바로 세라믹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그 그릇 같은 소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메인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세라를 어떻게, B2B 기업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B2C가 잘 없어요. 근데 교세라 쪽에서 이제 뭘 좀 생각했냐면, B2C도 우리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세라믹 칼,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미칼 뭐 이런 거 많이 예전에 접하셨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숫도마, 일본 가면 주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교세라 걸 사오는데, 교세라 자체는 이제 이 임플란트를 하긴 해요. 무릎 임플란트, 로봇 없이 그냥 임플란트 소재만 공급하는 거 굉장히 마이너입니다. 굉장히 마이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글로벌리 유명한 이제 다국적 그 로봇, 그 인공수술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무릎 임플란트를 팔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판매가 어려운 거죠. 플랫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제 로봇 플랫폼도 가능한, 로봇 플랫폼으로도 수술 로봇으로도 가능한 어떤 무릎 임플란트를 팔고 있다라면,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손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만 팔고 있는 거거든.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교세라 혼자 이걸 들여와서도 뭐 플랫폼, 로봇 수술 플랫폼, 그러니까 수술 로봇 플랫폼을 들여와서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술 로봇 플랫폼이 없는 무릎 임플란트 회사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내가 로봇을 하나 들여올 테니 이걸 공동 플랫폼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우리 보면 이제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 OS 딱 그 전용 그렇게만 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도 있지만 중국의 뭐 샤오미나 하웨이나 뭐 다양한 어떤 하드웨어들이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교세라가 지금 일본의 이제 영세한, 또 뭐 또 영세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마이너한 무릎 임플란트사를 다 이제 모아서 같이 좀 그 큐렉소 플랫폼을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큐비스 조인트는 교세라를 중심으로 어떤 연합체를 결성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메릴 헬스케어라는 이제 무릎 임플란트 회사가 이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뭐 다국적 회사들은 자기네 무릎 임플란트와 호환이 되는 로봇, 수술 로봇을 가지고 와서 막 시장을 넓혀가니까, 인도의 이제 메릴 헬스케어라는 무릎 임플란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급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를 가지고 온 거고,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큐렉소의 수술 로봇의 상당 부분을 메릴 헬스케어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략이 좀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 임플란트사 같은 경우 이제 자사 제품에만 이제 호환이 되는 뭐 어떤 수술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면, 뭐 또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글로벌 메이저 회사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다 호환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이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는 원래부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스트라이커, 짐머 바이오매트, 스미스앤네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들은 자기네 무릎 임플란트하고만 호환이 돼요. 한 제품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안드로이드, 애플 얘기 드렸는데 똑같은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큐비스 조인트는 옛날부터 뭐 코렌텍, 짐머 바이오매트, 임플란트 캐스트, 메릴 헬스케어 수많은 뭐 한국, 독일, 미국, 인도 글로벌리 이제 무릎 임플란트 회사들의 제품들하고 다 호환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무릎 임플란트 회사마다 그 임플란트 형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형상 데이터를 다 받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다르고 깎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와서 절삭 데이터를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가공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교세라 중심으로 한 일본 연합체, 일본 무릎 임플란트 연합체의 그 형상 데이터도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가지고 와서 다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 입력을 할 거고 또 호환돼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들이 다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뭐 큐렉소의 큐비트 조인트 같은 경우 오픈 플랫폼으로 이제 계속 해왔고 또 일본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올해 큐렉소 같은 경우에 로봇이 상반기 때 52대가 나갔어요. 작년에 62대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 전체, 근데 올해 상반기 52대가 나갔고 올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대가 메릴 헬스케어향 로봇입니다. 그래서 60대 정도 올해는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최대한 한 3년 정도는 매달 한 최소 5대에서 10대 정도는 계속 나가지 않을까. 그럼 1년이면 이제 뭐 한 120대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이 끝나고 이제 인도 상황까지도 얘기 드렸는데 인도 외 지역. 근데 이제 메릴 헬스케어가 이제 인도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아 이거 인도 밖으로도 큐비트 조인트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인허가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인허가 받은 데가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품목허가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베트남, 그리고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까 말씀드린 일본까지 여기는 지금 인허가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뭐 올해 연내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을 거고 내년에도 좀 나올 거고 좀 늦어지면 2025년 초 뭐 이렇게까지 한 2, 3년에 걸쳐서 이들 지역은 다 품목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메릴 헬스케어가 지금 아까 다국적 회사들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들과 함께 우리도 로봇 플랫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겠죠. 아마 호환도 되고 또 가격 경쟁력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제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무릎 임플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계속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 로봇 있는 어떤 무릎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스트라이커나 지머 바이오매트나 스미스앤네퓨 이제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BCD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큐렉소의 큐비트 조인트를 쓰게 되면 사실 호환이 다 되니까 바꾸지 않고도 로봇 플랫폼을 들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침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큐비트 조인트가 유럽에서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한번 받았었고 그래서 CE 인증까지도 받았었는데 유럽에서 요건을 강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MDD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받으면 유럽 CE 인증 받아서 유럽에서 팔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DR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큐비트 조인트 같은 게 다시 지금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예전에 MDD가 요 정도 허들이었다면 지금 MDR 같은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지금 그 MDR을 인증받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인력을 5명이나 지금 더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연내 아마 MDR 인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둘 다 이제 유럽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규제인데 예전에 이제 MDD 같은 경우는 93년에 이제 발효가 됐던 거고 그게 MDD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유럽 시인증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MDR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MDD를 받아가지고 의료기기를 팔던 애들이 갑자기 MDR 이렇게 높아진 그 규제 강화가 되는 MDR을 받아갖고 이제 시인증을 받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2028년까지 좀 유예를 시켜줬어요. 2028년까지는 그러면 MDD로도 니들 뭐 시인증 받게 해주고 유효기간 연장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MDR 같은 경우에는 MDD 대비해서 임상평가라든가 위험관리라든가 품질관리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요건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저도 그럼 MDD가 있고 유럽 C 인증이 있으면 2028년까지 유예해줬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큐렉소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또 작은 회사였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시가 1조 언저리에서 놀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가 1,000억, 뭐 2,000억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버전이 맨 처음에 1.0이 나왔을 때 MDD를 받고 난 다음에 1.1, 1.2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럼 MDD를 계속 그 버전이 바뀔 때마다 MDD 인증을 받고 C 인증도 이제 갱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MDD를 받는 거랑 MDR을 그냥 바로 가서 받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MDD 받아봐야 2028년까지밖에 못 쓰니 그냥 차라리 그냥 MDR로 가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많이 물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일본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기타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이쪽 지역들 먼저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우선이겠죠. 요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은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파트너 없이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지금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비즈니스를 같이 할 만한 파트너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서초에 있었고요. 본사가 잠원 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에 있었고 기술연구소는 저기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위례로 한꺼번에 다 모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송파 위례 그 장지역에서 한 1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뭐 회사 작을 때는 뭐 비즈니스대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되게 집중하면 됐는데 지금 이제 1년에 로봇이 한 100대 정도 나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생산, 관리, 구매 뭐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또 설계에 바로 반영을 해야 되고 변경된 어떤 그 설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또 서비스가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해 가지고 또 제품력 높여야 되고 이제 좀 그런 단계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쉽지 않다고 이제 회사 경영진들은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좀 시너지를 내보겠다 이런 보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큐렉소 실적이 제가 사실 파미데일리 하면서 초창기부터 제가 큐렉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큐렉소의 지금 로봇은 이미 글로벌리 지금 이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로봇 매출이 212억이었어요. 올해 로봇 매출이 35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면 500억이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2026년이나 늦어도 2027년에는 로봇 매출로만 여기 무역사업부가 있거든요. 무역을 빼고 로봇으로만 1,000억 이상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따지면 4배, 5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큐렉소의 성장세 그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당분간 이어질 거다. 최소 2, 3년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지켜질지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근접한 숫자를 내기 위해서 회사 측은 굉장히 많이 노력할 거고 치밀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능력 있는 해외 파트너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큐렉소 해외 진출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